안녕하세요. 여행지 수업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교통수단과 여행을 이야기해 봤는데요. 오늘은 다양한 교통수단으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추천 여행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교과서로 먼저 내용을 확인하고 넘어가 볼까요? 교과서 20페이지 펼쳐주시고요. 자, 교통수단과 여행의 관계. 오늘날 여행에서 교통수단은 단순히 이동수단만 의미하지 않는다. 교통수단 그 자체가 하나의 여행이 될 수 있다. 카약, 카누, 여객선. 과거에는 중요한 이동수단이었지만 지금은 하나의 체험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다. 어떤 교통수단을 이용하느냐에 따라 여행의 방법과 내용이 달라진다. 이처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교통수단은 굉장히 많고요. 이에 따라서 여행의 방법과 내용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여러분들께 소개하고 싶은 교통수단은 네 가지가 있습니다. 사진을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 선생님이 추천해주고 싶은 교통수단. 이건 뭘까요? 네, 열기구입니다. 열기구. 자, 두 번째는 배에서 여기 바다에서 배가 있는데요. 그렇죠. 크루즈 여행입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조금 친숙할 것 같은데요. 기차 여행이고요. 네 번째 사진은 어떤 교통수단도 보이지 않죠. 오로지 사람들이 걷고 있습니다. 걷기 여행입니다. 그럼 이러한 교통수단에 따라서 좀 경험할 수 있는 추천 여행, 그리고 적합한 여행 코스나 여행지를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오늘은 두 곳을 볼 건데요. 첫 번째는 열기구로 체험을 하면 더 여행의 경험이 풍성해지는 곳과 그리고 크루즈 여행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열기구 여행하면 굉장히 좋은 곳, 바로 터키로 가겠습니다. 터키. 이 터키는 지중해에 인접해 있는 나라인데요. 유럽과 아시아의 경계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두 대륙의 성격이 점이적으로 나타나지 않나 싶습니다. 이 터키에서 우리가 볼 지역은요, 바로 터키의 중부 지역입니다. 이 지역을 아나톨리아 지역이라고 부르는데요. 옛날부터는 뭐라고 불렀었냐면 바로 이 중부 지역을 카파도피아라고 불렀습니다. 카파도피아 지역입니다. 이 카파도피아 지역은 터키 중부, 아나톨리아 중동부를 일컫는 고대 지명이고요. 옛날부터 썼던 지명이고요. 아름다운 말이 있는 곳이라는 페르시아어에서 유래한 곳입니다. 그럼 이 카파도피아는 어떤 모습이 나타나는 곳일까? 사진을 한번 볼게요. 이 네 개의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카파도피아 이 지역에서 유명한 관광지입니다. 첫 번째는 로즈밸리, 파샤바 계곡, 우치사르, 괴레메. 이 네 개의 대표적인 관광지가 유명한데 뭔가 비슷한 듯 좀 다른 특징이 나타나죠. 어떤 점에서 조금 유사한 것 같으세요? 그쵸? 굉장히 돌이 많은 것 같습니다. 돌. 또는 암석이라고 볼 수 있죠. 좀 더 돌보다는 사이즈가 크니까요. 암석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암석의 색깔이 조금은 다른 색깔이 나타나죠. 그럼 이러한 카파도피아 지역은 어떤 지형적 특징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카파도피아 지역은 우리가 혹시 판의 경계, 지진대 이런 이야기를 학교 다니면서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이 유럽 지역도 역시 판과 판의 경계부에 위치해 있는 곳인데요.
선생님이 판의 경계부를 이렇게 대략적으로 그려봤습니다. 여기 판은요, 유라시아 대륙의 유라시아 판이고요. 여기는 아프리카 판입니다. 그럼 이 터키라는 지역도 역시 판과 판의 경계부에 해당되겠네요. 판의 경계부에는 어떤 일이 발생하나요? 굉장히 불안정하기 때문에 이 판의 경계부에 따라서 화산활동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이런 화산활동과 그리고 용암, 그리고 화산재 이런 것들이 폭발하면서 화산재가 쌓여서 암석으로 굳어지게 됩니다. 그 암석을 우리가 응회암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아까 봤던 이 4개의 사진 속에 있었던 암석들, 이 암석들, 역시 여기의 암석들은 전부 다 화산재가 쌓여서 만들어진 암석이 되겠네요. 아까 이런 암석을 뭐라고 불렀죠? 그쵸, 응회암입니다. 이런 응회암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 이 카파도피아 지역, 그리고 이런 기암괴석과 이런 경치를 보기 위해서는 땅에서 보는 것보다 하늘에서 보는 게 훨씬 더 웅장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카파도피아 지역에서는 바로 이런 웅장한 화산 지형을 관찰하기 위해서 벌룬 투어가 굉장히 인기 있습니다. 비용을 보면 한 180유로에서 200유로 정도 든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돈으로 지금 하나를 측정해보면 한 24만 원 정도 든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비용이 만만치 않죠? 비용이 좀 비싸긴 하지만 이 벌룬 투어를 하면 절대 후회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것도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벌룬 투어를 해서 하늘에서 관찰한 카파도피아의 지역입니다. 이런 모습을 벌룬 투어를 통해서 볼 수 있다고 해요. 자, 엄청난 열기구들 보이시죠? 그럼 우리도 역시 이 벌룬 투어의 모습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로 오르기 전 두근거림은 어쩌면 여행을 출발하기 전에 설렘과 같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십 개의 열기구들이 부딪힐 것처럼 아슬아슬한 장면을 연출하며 짜릿한 스릴을 선사하는데요. 숙련된 조종사는 금세 열기구를 더 높이 띄웁니다. 세영씨, 저 앞 좀 봐봐. 잠시만요. 화질을 선생님이 조금 더 좋게 하고 싶은데 여기까지밖에 안 되네요. 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파도키아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 드디어 먼 풍경이 눈에 들어오고 카파도키아의 전경이 천천히 발 아래로 흘러가는데요. 한꺼번에 하늘로 날아오르는 수십 개의 열기구들과 어우러진 카파도키아. 야, 정말 언제나 그렇듯 높은 곳에서 바라보는 풍경은 아름답기 그지없습니다. 앙증맞은 기암괴석들이 올방졸방 펼쳐지고요. 하늘로 오른 열기구들은 그저 떠있기만 하는 게 아니라 기암괴석들 사이를 부딪힐 듯 아슬아슬하게 타고 넘어가는데요. 열기구를 타고 이상한 나라를 여행하는 아주 특별한 기분입니다. 옛날부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나 하늘을 날고 싶어 했던 이유, 아마도 이렇게 멋진 풍경을 보고 싶고 황홀한 기분을 느끼고 싶어서가 아니었을까요? 만화 스머프 아세요, 유진이? 개구장이 스머프. 네네.
거기 영상 모티브는 어딘데 카파도키아래요. 이렇게 뾰족뾰족한. 네, 맞아요. 한국에 올라와 있다라는 인식을 못하게 될 정도로 아름다운 것 같아요. 개구장 스모크가 된 것 같기도 하고. 네, 맞아요. 마치 어느 혹성에 외계인처럼 와 있는, 마치 그 외계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을 보는 것 같기도 한데. 자, 저쪽에 저 열기구 뜬 거 좀 봐요. 정말 장관이야. 재미에 감동을 더하다. TV조선. 네, 이렇게 하늘을 수놓은 이런 열기구를 관찰할 수 있는 곳, 그리고 이런 열기구를 통해서 하늘에서 이 카파도키아의 음향과 화산 지형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이 열기구 여행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두 번째 여행, 교통수단에 따른 여행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바로 배를 통해서 우리가 여행하는 건데요. 바로 이런 여행을 크루즈 여행이라고 그러죠. 크루즈 여행이라고 하면 그냥 배 타고 그냥 여기저기 가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요. 크루즈 여행이란 크루즈에서 여러 날을 머물면서 해안 도시, 섬 따위를 순회하는 여행입니다. 배를 타고 여행하다 보니까 내륙을 이동하기엔 좀 어렵고요. 해안 도시, 그리고 섬을 순회하면서 여행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선생님, 한 번도 하선하지 않고 배만 머무르나요? 라고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도시와 섬을 이동하면서 그 지역에 도착했을 때는 내려서 또 풍경이라든지 관광지도 구경하고 또 다시 배에 오른 다음에 이동하는 그런 형태의 여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크루즈 여행에 좀 인기 있는 지역이 어디냐면요. 지중해 크루즈, 그리고 카리브해 크루즈가 가장 인기 있는 여행 코스가 되겠고요. 중국, 홍콩, 싱가폴, 아시아 크루즈가 있고요. 알래스카 크루즈는 빙하를 직접 눈으로 관찰할 수 있는 크루즈로 굉장히 인기 있습니다. 또 세계 일주 크루즈도 있다고 해요. 영국이나 이탈리아, 미국에서 출발해서 파나마, 호주, 뉴질랜드, 동남아시아, 인도, 아프리카 거쳐서 그 다시 출발지로 도착하는 몇 달이 거치는 여행지가 되겠죠. 자, 이렇게 크루즈 여행 중에서 전 세계인들이 가장 인기 있는 바로 카리브해 여행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크루즈 안에는 굉장히 많은 객실뿐만 아니라 배에서 사람들이 관광을 즐기고 또 힐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양한 시설들이 많습니다. 자, 그럼 크루즈 여행을 우리도 함께 영상으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원하시는 팬케이크와 어떻게 보면 볼게임이거든요. 그쪽부터 바닥에 돌아가는 것이 가장 아시겠습니까? 배에 또 큰 배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배를 타고 탈출하면 되겠습니다. 이장 대표를 사용한다. 그 배도 엄청 커. 진짜 안전할 것 같아요. 관광을 저기서 탈 수 있을까요, 관광이? 우리가 먼저 타야지.
available. 아, 사갈까? Say hello to Korea. 네, 이렇게 크루즈 여행 선생님도 크루즈 안에 어떤 시설들이 있는지는 정확하게 몰랐는데 엄청나게 다양한 시설들이 있네요. 뭐 면세점도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 어떤 배를 선택하느냐에 좀 다르겠지만 수영장은 기본이고 아까 워터파크를 누릴 수 있는 그런 미끄럼틀 그리고 다양한 맛있는 음식 시설들 이런 것들이 정말 무궁무진해서 사실 배에서 뭐 일주일 있는 거 너무 답답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갔다 온 사람들의 후기는 전혀 지겨울 새가 없었다고 그런 후기들이 많더라고요. 자, 이렇게 우리가 카리브해 크루즈도 봤고요. 또 대표적으로 유명한 사람들한테 굉장히 인기 있는 지중해 크루즈입니다. 이 지중해 크루즈는 코스가 이 지중해에 인접해 있는 국가들 그리고 섬 그리고 해안 도시들을 이동하는 것이었는데요. 주로 많이 가는 그 인기 크루즈 지역이 이탈리아에서 그리스 그리고 스페인, 프랑스 이런 해안 도시들과 섬을 이동하는 지중해 크루즈도 굉장히 인기 있었고 역시 배 안에 엄청난 수영장 그리고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시설들 이러한 여행도 우리가 크루즈를 타고 즐길 수 있다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알래스카 크루즈입니다. 알래스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미국이 소유하고 있는 북극해 인접해 있는 지역인데요. 이 알래스카 지역은 겨울에는 대부분 빙하로 둘러싸여 있고요. 여름에는 이제 배가 이동할 수 있게끔 물이 좀 높겠죠. 그래서 이 알래스카 크루즈의 성수기는 바로 5월에서부터 9월입니다. 그리고 이때 알래스카 지역 일대를 돌면서 빙하와 그리고 이런 수려한 북극해의 경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크루즈 여행까지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여기까지 수업을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미처 보지 못했던 기차 여행과 그리고 걷기 여행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